지금 이 시간에는 세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국가 및 지방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충당해서 국민에게 걷는 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세자는 이 벼의 뜻과 그리고 이 바꾼다라고 하는 태자가 결합한 글로 과거에 경작을 하여서 벼의 일부를 세금으로 냈던 과거 시대 때는 이게 뺀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어가 있습니다. 텍스는 그 라틴어에서 유래됐고요. 나는 추산한다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세는 돈이라고 하죠. 이 항상 벌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겠지만 실제적으로 세금을 이렇게 모아서 낼 때는 참 아깝습니다. 자, 두 번째 사항으로는 이거 세금을 줄이는 걸 이제 절세라고 합니다. 이게 절약한다라고 하죠. 예, 세금에 대해서 절약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될 텐데요. 기본 원리는 바로 과세 표준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과세 표준은 과세를 적게 하고 세율 범위는 낮게 한다라고 하죠. 이 내용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세율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진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의 범위가 낮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하는 게 바로 절세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표준 경비는 높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벌어들인 금액에서 그리고 필요 경비를 제외할 때 이 경비를 높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이거 갑작스럽게 높게는 할 수는 없고요. 여기 있는 비용 중에서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증빙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필요 경비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에 대한 절차를 올바르게 해서 표준 경비를 높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준법, 바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의 내용 범위 안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매출 중에서 이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는 바로 이제 순이익이라고 하고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이 영업이익에서 영업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영업 외 비용,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있죠. 그리고 영업 외 수익을 더해주면 이게 이제 실제적인 이제 이익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과표라고 합니다. 과세 표준. 그리고 거기다 이제 세율을 내게 됩니다. 국세라고 하면은 내국세가 있고 관세가 있으면 내국세는 또 이제 목적세가 있고 보통세가 있고요. 목적세는 어떤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내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법인을 설립하거나 많이 할 때 그때 이제 또는 어떠한 그 지역에다가 이제 토지나 건물 같은 거를 매매나 또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새로운 걸 짓거나 그럴 때 항상 들어가는 게 이런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들어갑니다. 보통세는 일반적인 나라 살림을 위해서 내는 세인데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뉩니다. 직접세는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다룰 거고, 소득세는 개인에 대한 세금, 그리고 법인세는 법인에 대한 세금,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의 세금,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의 세금,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간접세는 상품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으로 상품의 거래가 발생이 되면 이 공급자와 그리고 수요자가 재화의 공급이 발생됐을 때 그때 붙여지는 세금입니다. 공급자는 세금에 대해서 발생된 것을 포함해서 수요자한테 넘기고요. 수요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부가세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이 부가세는 어떤 소득이 아니고 이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발생될 때 붙여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공급자 역시도 이 제품을 생산해서 재화를 공급할 당시에 발생된 원재료비에 어느 또
구매처로부터 원재료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 부가세가 발생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수요자에게 준 건 매출 부가세, 매출에 대한 VAT가 붙고 원재료에 대해서 받았을 때는 매입에 대한 부가세가 붙겠죠. 그래서 매출은 내가 수요자에게 발생될 때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다가 다시 내야 됩니다. 그리고 매입은 받아야 될 거죠. 그래서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뺀 거를 부가세 납세할 때 그때 차익만큼을 국가에다가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는 게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냥 일반 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이라고 하죠. 그 이유는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과 그리고 사업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각각이 아니라 다 합친 내용이기 때문에 종합이라고 내용을 합니다. 이 종합소득세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제외하고 그러면 종합소득에 대해서 과세 표준이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누진세 구조라고 했잖아요. 종합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에 대해서 세율을 구성하고 그 세율에 대해서 산출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산출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그리고 세액 감면을 하고 여기서 이제 무신고를 했다든가 무기장이라고 했다든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 가산세를 냅니다. 분기 또는 중간에 예납한 세금이 있으면 그 예납한 세금 또 원천징수를 한 세금이 있으면 원천징수 세금을 제외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 금액을 많이 다룰 텐데 이 종합소득 금액의 대부분은 이 사업소득입니다. 이 사업소득의 결국 사업소득은 결국은 수입 그러니까 매출이죠. 매출 금액에서 이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 금액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금융소득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합산소득 기준에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2천만 원 초과되는 분, 예를 들면 3천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3천만 원은 처음에 14%의 세금을 냅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15.4%죠. 네. 그리고 나서는 일정 부분의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이 3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이 세금으로 완료가 되어지고 1천만 원은 종합소득세로 갑니다. 그러면 그 해의 모든 소득을 합쳤더니 1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소득세인 1천만 원을 합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세율이 35%가 돼서 이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35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기납부 세금, 요 세금 1천만 원에 대해서도 이 세금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요걸 빼줍니다. 네. 그래서 더 내야 될 부분은 더 초과해서 세금을 더 내게 되지요.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분류가세이기 때문에 이 세금으로 끝나고 그리고 2천만 원 초과분은 다시 종합소득세 때 다시 재판단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 소득은 이제 현금을 쓰는 대가로 받은 소득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 기본은 이 금융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이자를 이연시키는 것도 방법이고 비과세 그러니까 그 소득으로 보지 않는 거죠. 네.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종합저축 5천만 원 인당, 그 저축성은 인당 1억 원, 월로 따지면 1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인 ISA 200만 원,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소득으로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은
배당 소득은 주식 등의 영업 성과에 대해서 현금으로 쓰는 대가를 받는 소득을 얘기하는데요. 배당 이익을 2년, 그러니까 그 해 말고 다음 년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다른 쪽으로 분리과세되거나 아니면은 세금을 기타 소득, 농업법인의 기타 소득은 배당은 분리과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금융소득이 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과거 7,2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그 건보료,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과징이 됐었는데, 지금은 3,400만 원 이상만 되더라도 건보료가 과징이 됩니다. 이게 법이 개정이 됐지요. 그러면서 일정 부분의 그 금융소득을 갖더라도 이제 사업주분들이 보통 이제 배당 소득을 많이 받게 되는데, 배당을 한 4천만 받겠다라고 했다가 건보료 그 대표 입장에서는 폭탄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크게 금액을 많이 할 경우에는 건보료에 대한 부분도 미리 말씀을 드려놔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제일 많이 다루는 사업소득인데요.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통해서 얻은 소득을 얘기합니다. 이건 총 벌어들인 소득 수입 금액인 매출, 이 중에서 필요 경비 부분을 제외하고 아까 영업 외 비용과 영업 외 수익을 합치면은 그 해에 이익이 되고, 그 이익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과표는 적게 하고, 그리고 세율에 대한 율은 낮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 경비는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요. 표준 경비를 늘린다는 건 결국 증빙을 될 수 있는 것은 올바르게 증빙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보면 원료 재료 매입 부분, 미착 원재료는 다 원자재입니다. 그리고 원재료 취득과 관련해서 운반비 역시도 원자재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결론적으로 운반비 같은 경우는 판관비로 빠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동일 업종에서 원자재비와 인건비, 판관비가 어느 한 부분이 과도하게 발생이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포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자재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니 원자재 비용에다가 포함을 시키라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건비죠.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 재수당, 잡금, 일용직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넣는 것인데, 인건비는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아직도 가보면은 신용불량자라든가 또는 이제 개인 사정에 의해 가지고 4대 보험을 무신고하고 그리고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럼 이 현금은 결국은 대표의 사업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세율이 많이 늘게 되죠. 인건비로 만약에 계상을 했다면 개인에게는 15% 세율을 매길 수 있는 구조였다면, 대표에게 가게 된다면 누진세 구조니까 소득이 많을 거 아닙니까? 35에서 40% 세율을 맞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인건비 1,000만 원을 비용 처리하면은 15%, 그러니까 150만 원만 더 내면 되는데, 비용 처리하지 않으면은 4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판관비는 복리후생비나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세금과 공과, 광고 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소상각비 등을 얘기하고요. 여기서 이제 많이 활용하셔야 될 게 복리후생비와 그리고 접대비입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이 접대비에 대한 한도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개인 돈으로 쉽게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니까 어디 가서라도 쉽게 이렇게 돈을 현금을 쓰고 영수증 없이 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갖고 오더라도 이제 간이 영수증을 갖고 오되는데, 이 간이 영수증은 이 3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은 가산세가 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간이 영수증은 3만 원 이하로 보통 끊어야 되는데, 주머니 넣고 갖고 다니다 보면 많이 잃어버리죠.
그리고 복리후생비인지 접대비인지 모호한 위치에 있는 그 경비를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비로 활용하면은 위험하다 생각하고서는 복리후생비에 안 넣는 경우가 복리후생비로 넣을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접대비가 아직 사용한 한도가 초과하지도 않았는데도 계정을 잘못 넣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도를 보시고 한도도 얼마인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확인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요경비를 썼는데 개인사업자들 경우에 특히나 주의할 사항이 개인적인 사적 사용으로 활용된 부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부분의 성실신고 대상자,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그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그 커트라인에 성실신고가 이제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 걸리지 않으면 대부분은 그 세무사가 이런 비용들은 가공 경비로 해서 좀 넣어주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는 조금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연금 소득과 기타 소득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 중에서 네. 다음으로 넘겨야 되는데 이게 안 넘어가네요. 자,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세율 구조는 누진세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거죠. 네. 1200만 원 이하까지는 세율이 6%인데 그 5억이 되게 되면은 많이 뜨네요. 자, 5억이 초과하게 되면 세금이 높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진공제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3천만 원이 소득이 수익금액이라고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이. 그러면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3천만 원 곱하기 15%는 450만 원이죠. 여기서 108만 원을 뺍니다. 네. 자, 그러면은 342만 원이 세금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그 세율 및 세금을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누진공제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 누진공제를 이해하려면 이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율 구조가 1200만 원까지는 6%, 그리고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까지는 15%, 이거 차익은 34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리고 4600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 이 사이는 4200만 원입니다. 2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세 표준이 1억 원이다 라고 하면은 1200만 원까지는 6%, 그렇죠? 여기 3400만 원까지는 15%, 그리고 4200만 원까지는 24%, 그렇죠? 그리고 자, 여기서 1억 5천까지인데 요 중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초과된 게 1200만 원이겠죠? 네. 1200만 원은 35%. 그래서 각각을 합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총합산 2010만 원입니다. 근데 이때마다 요 금액에 대해서 다 확인이 잘 안 되다 보니 누진세 구조라는 걸 넣고요. 이거 계산상 편하게 해서 과표 1억 원이다. 그러면 1억을 찾습니다. 자, 1억은 여기 있죠? 네. 세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35%. 빼줘야 할 누진공제는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1억 원에다가 35%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인 1490만 원을 빼면 2010만 원. 그렇죠? 똑같죠?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과세 표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은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종합소득세는 특징이 누진세 구조로 돼 있다니까 요 과세 표준만 낮아지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개인별로는 각각의 그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별산이라고 하죠. 별산. 개인 간의 각각 별산입니다. 그래서 3억 원 한 명이 소득을 가진 것보다 각각 나눠서 1억 5천씩 나눈다면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많이 사용하시냐면 공동사업자를 활용하십니다. 1인이면 35% 구간인데 2인이면 24% 구간으로 낮아지죠. 네. 각각 별산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자를 많이 활용합니다. 공동사업자 많이 활용하는 게 어디냐면요. 그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의원. 네. 의원 같은 경우에 2명의 사업자를 넣어서 네. 그래서 그 수익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세금을 각각 내게 됩니다. 공동사업자는 이런 세율 구조상의 좋은 점이 있지만 단점은 두 분이서 공동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이것을 다시 나누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공동사업자는 저희가 이제 많이 활용하시는 게 가족을 넣습니다. 네, 아내하고 그리고 그 사장님하고 이렇게 사모님하고 사장님 이렇게 활용해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금융소득을 지금까지 배웠던 종합소득을 한번 판단해 보면요. 금융소득인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발생된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원천이라고 하면 이미 낸 세금들을 얘기합니다. 네, 원천세를 얘기하죠. 네, 각각 이렇게 원천세를 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분은 3천만 원이 금융소득이니까 2천만 원까지는 뭐라고 했죠? 네, 15.4%를 먼저 원천세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거는 이렇게 종합소득에 포함된다고 했고요. 자, 사업소득은 1억 5천이고 금융소득 1천만 원만 종합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자, 연금소득은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요거는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 다루는 것이 아니니까 예시로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소득 있고요. 네. 자, 기타 소득에서는 요거는 이제 제가 산업재산권으로 봤습니다. 산업재산권이 생겼는데 금년은 60%는 비용 처리를 해주지요. 경비 처리를. 그래서 경비 처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1천만 원이라는 거는 그냥 예시입니다. 네, 예시로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면은 이게 과세 표준이 되고요. 이 과세 표준은 쭉 올라가 보니까 여기 있네요. 네, 1억 5천 초과 여기서 38%를 곱해주고 누진공제 금액인 1,940만 원을 빼줍니다. 네, 그러면 세액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 세액에서 그 사업주분들은 제조업일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그리고 창업일 경우에는 창업 감면, 고용이 늘었을 땐 고용 촉진 감면 등 다양한 세액 공제가 국가에서 특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적용된 예시입니다. 네, 제외하면 세금이 이렇게 된다. 세금에 대한 구조입니다. 자, 오늘은 그 세금에 대한 구조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요. 오늘은 그 세금은 어떤 뜻이다. 그리고 중요한 이 세금들은 이렇게 직접세, 간접세로 많이 발생이 된다. 세금의 이제 뭐 가장 큰 특징은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이 되어지면 수입이 발생되면 반드시 거기는 세금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합소득세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